예, 저 문화일보 김남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7가지 라인업으로 총 10만 대 이상 판매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라인업별로 목표 판매 개수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이제 예상되는 판매 비중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마케팅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대라고 합니다. 지금 그 소나타가 보시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약 55% 정도의 마켓시를 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가솔린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판매가 되었는데요. 그 하이브리드가 상반기에 한 10%에서 15% 정도 사이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3개의 파워트레인을 추가해서 7개의 파워트레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그 선보이는 2개의 파워트레인이 디젤과 1.6 터보가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파워트레인인데 저희들이 볼 때 아마 디젤과 1.6 터보가 합쳐서 약 한 30 내지 40% 정도가 판매되지 않을까 두 파워트레인 합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보시는 바대로 저 디젤이 조금 더 약 한 30% 지금 계약이 되고 있고 지금 터보가 약 한 15% 정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저희 생각에는 터보가 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크게 말씀드리면 디젤과 어떤 터보가 전체적으로 한 30에서 40% 그리고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한 10% 정도 그 나머지는 이제 그 LPI와 가솔린 엔진들이 아마 차지할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예, 모터리얼 이재욱 기자입니다.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번에 출시된 1.6 터보 엔진이 2.4 GDI를 대체하게 되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1.6 터보에 비해서 출력이 이제 약간 낮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출력보다는 그 효율을 더 중시해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건지 그 세팅의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나타에도 1.7 디젤이 추가가 됐는데 기존에 있었던 i40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이 상당히 그 중형 세단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었는데 소나타 디젤이 출시되면서 이제 i40의 판매가 줄어들 우려는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파워트레인 프로젝트 임상의 책임자입니다. 먼저 감마 터보 변경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마 1.6의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가장 포인트가 연비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터보 차저 전체 최적화 경도 지금 엑스플로어 터빈에서 터빈 휠 이너셜을 한 50% 정도 줄여서 최대 출력보다는 실용 성능 위주로 최적화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최대 출력보다는 실용 성능 위주, 절정속 토크 측면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하신 그 소나타 1.7 디젤 모델과 i40 디젤 모델 간의 어떤 판매 연관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7 디젤 엔진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적용된 엔진의 세팅을 차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 중복성을 저희들이 피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40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러피언 특성에 맞춰서 굉장히 프론트 드라이브에 많이 그 방점이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소나타를 개발하는 데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싱글 세대가 늘어나고 젊은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프론트 드라이브를 중요시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소나타 항상 중심에는 가족 지향적인 요소를 놓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i40하고는 그 엔진 개발의 세팅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i40 같은 경우는 디젤 모델이 거의 70% 이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소나타의 디젤 모델도 상당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두 모델 간에 서로 구분되는 어떤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다이얼 오종 기자입니다. 그 7단 DCT가 1.6, 1.7에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1.0 엔진에 그 다른 엔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지 혹시 관련해서 지금 건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습식까지 이제 확대 적용을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런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언제쯤 일반 소비자들 구매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DCT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지금 1.6과 1.7은 건식 DC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 이후에는 그 건식 DCT로 대응할 수 없이 클러치 용량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DCT를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에 대한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연구소 내에서 서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연구소 내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양산 여부는 아마 저희 본사 마케팅 부분과 판매 부분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기 두 번째 질문하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지금 100대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며칠 되었는데요. 100대 한정 회수 중에서 77대가 어제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100대는 그 한정판이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품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전기 모드로 44km를 달릴 수 있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그 17.2km 연비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국내 시장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시장에 지금 초기 단계이고 저희들이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충전소 문제인데요. 충전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포스코 ICT하고 협의해서 연말까지 약 한 300개에 가까운 정도 현대자동차의 지점이라든지 서비스 센터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여러 가지 건물 시설 쪽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자주 왕래하시는 이마트라든지 그 할인마트 쪽에 설치를 해서 고객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에 있고요. 그 지원금도 11월달 이후에 정부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그 저희 내부의 관련 부분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도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판매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말 되면 100대 한정에 대해서 그 판매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또 발표를 드리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부산일보 박스코 기자입니다. 그 터보 기술을 통한 엔진 다운사이징이 연비도 작고 성능도 향상시키는 아주 뛰어난 기술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향후에 그 소나타보다 더 상위 모델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하다면 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 시설에 대해서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사에서도 지금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적으로 여러 회사들이 구축을 하다 보면 이게 특정 지역에는 마다 공급되고 특정 지역에는 부족하게 되는 그런 비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 업체 리더로서 이런 협력 체제를 좀 구축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더 큰 차의 다운사이징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유한 터보 GDI 엔진으로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거 여러 차례 적용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차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뭐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유 터보 GDI 엔진으로서 과연 소비자가 느끼기에 이 정도가 성능이 되면은 소비자가 이해를 하면서 연비를 최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적합성을 저희가 차종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만약에
더 큰 배기량의 터보 GDI가 필요하다고는 저희는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그 선행적으로는 더 큰 터보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주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충전 시설 이슈를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충전 시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차량을 판매하면서 충전 시설이 부족하면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전 SPC라고 지금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지금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대로 그 BMW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스코 ICT하고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그 제안하신 대로 충전 시설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 등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틸라이제이션을 높이고 고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자가 시설 내에 먼저 구축을 하고 기존에 구축된 시설들을 공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안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한혜경 기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소비 트렌드 설명해 주시면서 양극화와 개성을 중시하는 트렌드들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과 엔진을 개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들이 요즘 차량에 기대하는 또 다른 트렌드 중에 하나가 커넥티드 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시점, 그런 포인트에서는 이번 소나타에 어떤 점을 좀 적용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커넥티드 카를 질문하신 겁니까? 스마트 디바이스하고 커넥티비티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뭐 세계적으로 지금 IT 디바이스와 차량을 연결하는 그 스마트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현대자동차에서도 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북미에서 그 안드로이드 오토와 카플레이가 지금 적용돼서 북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내 부분에서 고객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글화가 필요하고 국내 시장에 맞는 여러 가지 또 규정을 맞춰야 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소나타의 카플레이라든지 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부분을 적용할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모든 부분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현대자동차의 그 블루링크라고 커넥티비티와 TMS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TMS를 가입하게 되면, 블루링크를 가입하게 되면 원격 시동이라든지 정기적인 차량 점검 서비스를 본인의 휴대폰에서 다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 옵션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플레이하고 그 안드로이드 오토가 적용이 되면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그 내비게이션보다는 자기 그 휴대폰과 연결해서는 커넥티비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읽고 있는데, 저희 현대자동차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차량의 품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품질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 완벽하게 차량의 오작동이라든지 문제 발생하는 소지를 최소화시켜서 적용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